또 괘씸한 게 얘가 전광훈 목사를 까면서 나를 약방에 감초처럼 넣은 거야. 요놈이 그 방송에 출연해서 나를 완전히 똘죽 만드는 거야. 지들은 우스갯거리를 모르게 성호 스님이 그 전광훈 목사랑 술집 기도 출신이라고.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고 내가 소주를 한 박스 이상 먹는다는 거 나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 아니 왜 그랬을까 희재가 또? 나 참 죽으려고 환장한 건데 그런 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걔 반성을 하고 잘못한 거에 죄를 받아. 걔는 태블릿 PC 조작됐구나. 사실은 그걸로 그 고발당한 거야. 손석희 마누라 집 앞에 가서 몽둥이 들고 거기다 막 협박하고 막 성당까지 찾아가니까 그 마누라랑 해서 그 폭력 사건을 재판부에다가 맨날 그 태블릿 PC만 여론화 시켜 돈벌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야마 돌면은 미국에 망명한다고 뭐 10년, 5년 막 하니까 열 안 받겠어 판사들이. 지금도 사이가 안 좋으시네 보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힐 때가 되는 거야. 나 참고 있었던 거야. 왜 변희재랑 또 의절했어요? 의절한 게 아니야. 나는 성품이 쉽게 말해서 성우스님 왜 힘들게 삽니까? 적당히 하고 살지. 왜 그래? 성격이 그런 거 어떻게 붙어? 나는 남하고 한번 맺으면 내가 먼저 배신을 안 해. 끊지를 안 해요. 내가 좀 참고 양보하지. 내 것부터 챙겨놓고 막 하고 그렇지. 짱긴 이런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조계종 사건도 본인이 제명 당하고 이렇게 한 그렇지. 거야. 먼저 다 항상 맞아. 먼저 맞고 난 다음에. 맞고 두 번 때려 하듯이. 그래 가지고 어느 날 그 일베들이 추종하는 애들 어린애들 학생들이 내 팬들이 강동선가 있지. 강동서라고 김용민 목사. 네. 그거 그다음에 변희재가 스위 출연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걸 해서 변희재가 스님 욕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보라고. 그래서 안 봤어요. 그냥 바쁘고 뭐 무슨 욕을 할게 내가 나를 욕할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또 계속 너댓 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를 까면서 나를 약방에 감초처럼 넣은 거야. 요놈이 그 방송에 출연해서 나를 완전히 똘죽 만드는 거야. 지들은 우스갯거리를 모르게. 어? 뭐라고? 그러니도 민감해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했는 거지? 성호 스님이 그 전광훈 목사랑 그 뭐 술집 기도 출신이라고.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 희재가 실수했네요. 또 김현자가 거기 아모로 토요일 무대. 파티. 토요일 무대 한 번 하고 1억을 받아갔대. 전광훈 목사가 주어서. 네. 근데 성호 스님은 종교인이고 이름이 널리 알려서 그보다 따따블로 1억이면 4억 받고 나는 한 번 받은 적 없지. 다음에는 6년 동안 토요일마다 암 수술하고도 갔는데 나는 받아먹은 적이 없어. 10원 한 푼. 그리고 이제 뭐 정광훈한테 정말 단 10원 한 장 받은 바 없다 그러는데 글쎄 나는 정광훈하고 정말 성호 스님보다 더 많이 어울렸는데 정광훈이 이제 사람만 보면 돈을 줘요. 그럼 굉장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럼 다 받았는데 유독 성호 스님만 안 받았다고? 성호 스님이 그 이게 기마이가 있으시네 기마이. 타종교 인사들이 그 정광훈 무대에 서면은 정광훈이 세게 해줍니다. 왜냐? 타종교인도 나를 우러러본다. 나를 숭상한다. 이걸 신자들한테 과시를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사람이 받으면 권력 관계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나 보네. 그렇지. 약점도 잡은 거지. 약점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른바 이 신부나 스님이 올라오면 이제 리스크를 이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고 정광훈이 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도 성호 스님 너 챙겨주세요 그랬고 성호 스님이 오늘 돈 받았다고 술 한잔 가자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내가 소주를 한 박스 이상 먹는다는 거 나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 아니 왜 그랬을까 희재가 또? 나 참 죽으려고 환장한 건데 그런 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봐봐요. 그래서 내가 고소를 했어요. 허위 사실은 그래서 새 놈을. 그리고 이제 병고모님도 고발당했는데 병고모님 이제 무고로 되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방송에서 네. 그 자기 씹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 고소장이 제가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네. 뭐 저는 다 성호 스님한테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했는데 자기 한 얘기를. 그냥 모든 게 다 허위라고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예를 들면은 성호 스님은 저와 술을 많이 마셨다. 정말 한 몇천 병 마셨을 거야 둘이서. 몇천 명 마셨을 거야 진짜 둘이서. 스님이랑. 자기는
술을 마신 적이 없어요. 안주는 뭐였어요 혹시? 돼지갈비였어요? 아니 안주도 그 성호 스님이 원래 그 회를 좋아해요. 또 살아있는 회. 살생을 또 괘씸한 게 얘가 그 손석기 있잖아요. 그때 이제 태블릿 PC 막 터질 때야. 네. 그때 내가 이제 손석기 이런 거 유심히 보잖아요. 야, 저걸 그것이 저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라고 하는데 최순실 것도 아니다. 네. 저거 개통한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김한숙이기 때문에 김한숙 건데 왜 최순실 거라고 하느냐. 이게 다 조작. 그럼 내가 가르쳐줬어. 지는 그것을 스님이 가르쳐 줬고. 예, 국정원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그걸 받아. 매일 그 받아서 지가 까고 하더라고. 뒤에 이 서포트 지가 걔는 그 깡통이요. 그런 거 몰라. 그러니까 태블릿 PC의 정보를 우리 내가 다 형님이 이거. 준 거네, 그렇지. 스님이. 나는 이거 걔는 나는 미학과 다닌다. 나 미술과 나온 줄 알았어. 야, 너 미학과인데 미술 그림 그리냐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 철학이야. 철학 그쪽이다. 그래서 철학이 이게 잘못하면 엉뚱한 대로 이게 되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이것도 참 죄송해요. 하지만 알릴 것은 알려야 되고 변희재가 구속된 것은 얘가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네. 그리고 지가 얘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재벌에서 광고비를 1억 5천 해가지고 5억을 받아 처먹은 놈이야. 난 되더라고. 그런 놈이 과연 돈 뺏기 모르는 놈이야. 나중에 송영길이 소나무당으로 배신해가지고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감옥에 있는 아니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걔 반성을 하고 잘못한 거에 죄를 받아. 걔는 태블릿 PC 조작됐거든. 사실은 그걸로 그 고발당한 거야. 손석기 마누라 집 앞에 가서 몽둥이 들고 거기다 막 협박하고 막 성당까지 찾아가니까 그 마누라랑 해서 그 폭력 사건은 재판부에다가 맨날 그 태블릿 PC만 열어놔시키 돈벌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야마 돌면은 미국에 망명한다고 뭐 10년, 1년, 5년 막 하니까 열 안 받겠어 판사들이? 지금도 사이가 안 좋으시네 보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힐 때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참고 있었던 거야. 지금도 하니까 화해를 그러니까 못 하신 거네, 변희재랑. 화해가 아니라 네. 그러고 정명 네, 돌아가신 아나운서. 변희재 때문에 죽은 거야. 루푸스병 있지? 변희재가 한때 나가는 저 윤남의 김 박사라고 있어. 근데 그러더라고. 왜 정미용을 죽였어요? 그게? 정명이 형은 이제 조원진당에 했는데 같이 최고위원이 됐는데 지가 그 사무총장까지 해야 이런 게 생기잖아요. 정명을 줘버리니까 여기서 막 정명이를 난도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내가 이제 그 깜빡 나와서 정명 49제 지낸 절이 있어요. 의정부에. 거기 가서 그 버스를 한 차로 가서 변희재가 그 영단에다 절도 하고 참여도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다 해주고 해준 사람인데 내가 변희재 교도소 갔다 왔을 때도 내가 내 주치가 의사 한의사 있어요. 거기 보약도 쳐주고 내가 100만 원도 줬거든. 네네. 쳐주고 설사 내가 소주를 10박스를 맞고 했더라도 이게 헛소리냐고. 나는 집 많이 사줬어 술을. 돈 쓰지 말라고. 어디가 돈 있냐고. 밥도 많이 사. 아, 희재 거기다 술 내가 많이 사줬어요. 알았어요? 아니 근데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아니, 종편 채널에서 네. 영구 정지 처분 이런 걸 또 받으셨어요. 아! 출연 정지. 네. 고우십니다. 저는 그 조윤선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예. 보통 근데 이제 뭐 목사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정치적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그 검찰에서 이런 사태가 있으면 즉각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께서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이정희도 이정희지만 나라 도둑년이거든. 지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예, 스님 저기 어?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 예, 이제 그 자, 잘 언어에서 들어봐요. 조금 정제된 언어를 지금 좀 써주십시오. 예. 서민들은 참 이 추운 겨울 고통스럽습니다. 그 2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억지를 내버렸는데 왜 차보다 수사 안 해요? 검찰총장 파면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현행법에서는 그 돈을 네. 이제 뭐 국회에서도 이제 이른바 먹튀방지법 뭐 환수법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정희 전 후보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이제 그분들 주장 아니겠습니까? 뭔 소리입니까? 예? 사기죄라는 게 있어요. 예. 선거에 나왔으면 끝까지 완주를 해서 선거법에 왜 선거는 예.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남을 욕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용석이도 이 운다고. 사람은 이게 처음부터 웃는 게 아니라 울어.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예. 아주 계획적으로 나온 사람이지. 이 공정한 룰에서 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심판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도덕령이지 뭡니까? 예. 왜 가만히 놔둬요? 그 충분히 고발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 스님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뭐 날라갔어요, 주워갔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님께서는 이정희 전 후보가 박근혜 당선인의 명예까지 훼손을 했다 여보세요.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요. 아니, 어떤 얘기인지. 그 박정희 대통령님은 예. 민족 중흥의 영웅이고 조국 근대화의 그 예. 기수입니다. 이정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름도 정이라고 예. 져졌는데 네. 이런 후야될 년이 어디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호 스님의 좀 얘기를 아, 좀 나 참 들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예. 제발 좀 조용히 허락해서 나 지금 진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일어나네. 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아, 벌써 끝났어요? 아니 MBN은 아직도 출연 못 하고 계신 거죠? MBN 뿐이 아니고 네. 제가 아까 그랬는데 그 조계종에서 네. 아이, 그- 미치겠다. 상소리했다고 네. 언론 KBS, MBC, 조중동 월컵시 온 방송에 막 그때 나는 2달 동안을 막 방송에 막 전화가 핏발이 쳐가지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하고 그만둘라고 했거든요. 네, 마침. 근데 송정호 법무부장은 우리 선배예요. 네. 저 막역해요. 전화를 해서 이따 보시라고 생방송 그 4시 몇 분에 그 15분 동안 이거 생방송 되니까 그 점잖하게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점잖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고발한 거 고소한 것은 아유 스님이 참 마치 막 스님이 이거 안 되는 것처럼 딱 그냥 순식간에 이게 필링이 꼭지가 돌더라고. 김영호 앵커가 잘못했네 질문을. 네. 아니 참 톤을 좀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게 가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같은 말이라도 안 그렇죠.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김영호 아, 기자. 거기에요? 예, 네, 바로 찍게. 그런 것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돌연 또 속세와의 인연을 또 전부 아, 끊으셨어요. 그게 그- 언제죠? 네. 그 2017년도에 이제 네. 내가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그 동안에 자성 스님 밑에서 있던 스님이 네. 성호 스님 그럴 스님도 아니고 참 음. 바른 스님이고 참 안타까우니까 나를 용돈도 주고 다달이 이렇게 돈도 보내주고 모르게 해준 스님이 있어요.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 스님. 그 조계종 종문장 총리급 이상의 의전을 받습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고 스님이 난 총무장이나 종정보다 존경합니다. 자기 네. 불자라고면서 일단 살고 보십시오. 그때부터 내가 알았다고. 조용히 허선냐. 그러니까 자성 스님이 이제 나이 있는데 해주려고 하다가 저렇게 돌아가신 거야. 그때서부터는 이제 않고 광화문이고 좀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도와주려 하다가. 예. 왜냐면 당신도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어마어마한 음모가 있거든. 큰 스님 이름만 되면 할 수 있는 그 헌 기관 팀이 있거든. 네. 그거 내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내가 그것도 밝힐 거야. 아, 이제 또 밝힐 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럼 오늘 한 개만 좀 밝히지. 아니 안 돼. 그 다음에.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야 아유, 돼. 오늘은 사실 요 정도 딱 한 다음에 요 반응 봐서 이제 그다음에 그렇죠. 네. 야, 성호소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우리 네. 성호소님 트레이드 마크. 네, 저거. 저 창. 네. 예, 저랑 그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렇죠. 예, 항상 이거 들고 다니셨는데 예. 아니 얼마나 아프다고요. 저 그래도 직접 내가 만드신 거죠? 애들 저거? 보라고요. 저 파나요? 파는 데는 없을 아 것 저기 같은데. 을지로 가면은 그 기획사 있어요. 아, 거기서 거기서 파나요? 5만 원씩 예, 5만 사서 원에. 100개씩 이렇게 보내주고 이분규 박사도 20개 해서 100만 원 주고 그 하고 했어요. 저 방패요? 네. 아니면 창이요? 방패. 방패. 요 방패. 네. 저게 일배 예. 그 마크예요. 원래 창이 어, 방패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 대한민국이 줄여도 돼. 때문에 망하게 생겼는데 살 길은 한미동맹밖에 없다. 그래서 광화문도 사실은 태극기만 들었어요. 내가 정광훈 목사님 오락에서 가서 내가 이건 미합중국 맞아. 미국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제로부터 광복되고 독립됐지. 무슨 김일성이나 중공군이 독립운동가들을 해방시켜주고 광복된 게 아니고 고맙다. 6.25도 다 적화돼서 우리 노예되는 거. 그것도 미군에서 4만 5천 명 희생이 돼가지고 실종 사망이 돼서 이렇게 따르는 게 은혜는 못 가고 이거 점령군이고 양키고 하면 되냐? 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미합중국 만세 막 하다 보니까 거기 광화문에 태극기 반, 물반, 고기 반. 우리나라 태극기보다 이게 미성조기를 더 들어줘야지 은혜로운 나라인데. 그래서 이게 성조기 들게 된 거예요. 야. 알았어요? 네. 자. 아 근데 그 빨갱이는 죽어도 되는 아, 그 사연이 있어. 네. 그 말의 탄생 일화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얘기는 나는 탄생 일화. 할머니요, 뭐 어머니요, 그 다 톡실한 글자고 집안 대사를 내가 모태신앙이란 말이야, 스님이란 말이야, 태몽도 그렇고. 근데 우리 할머님이 어려서 형은 장손인데 형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자 큰 아버지는 약혼만 해놓고 6.25 전사했으니까 전사금 나와서 우리가 땅도 많이 사고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안고 당신 품 안에 넣으니까. 그때 아이고 그때 아이고 저절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운명적으로 세뇌라 그러지. 죽여도 돼. 세뇌를 받은 거네. 네. 빨갱이는 죽어도 돼. 죽여도 어렸을 때부터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한 살 때부터 이걸 계속 들으니까 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호국 불교 승가회 대표를 맡고 계신데 예. 이게 어떤 조직인가요? 그것도 조계종 산하예요? 아니면 아니 호국불교면 서산대사 사명대사 한용운 스님이잖아요. 네. 그건 조계종은 관계 탄압이니까. 없어요? 탄압이 와서 내가 네. 꾀를 썼지. 네. 조계종에 관계없고 스님이 아닌 사람도 회원에 정관을 네, 수 만들어가지고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내가 만든 이름은 승려단체처럼 해놓고 예? 그 회원 그런 거 있죠. 네, 정관을 그럼 하고. 회원이야 뭐. 그래서 일반인도 일반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수만 명이 넘죠. 죄송한데 스님, 지금은 조계종에서 지금 파문당한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아니야 정식 승려라니. 정지 다시 승전지? 법적되셨어요? 자승스님이 나 머무를 수 있는 서울에 절까지 해주려고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계종 스님이시고 조계종 스님. 그리고 호국불교 승가회의 회장님이시고 회장이고 상임대표 회장. 상임대표. 상임대표 최고 회장. 높으신. 예. 근데 불교 쪽에도 종북 주사파들이 있다. 아까 말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아니 거기에 실천승가에 네. 핵심 토진스님이라고 백양사 주지 조계사 주지 네. 종북 주사파 승려가 그 어마어마한 조계종을 다 장악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송월주 스님도 내쫓았어 98년도에 월주 스님이 이창수 지지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 지역이 그때 전라도인가요? 나는 월주 스님 옆에 이러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들은 안 되겠다. 이놈들이 종단 망쳐 나라 망치가 생겼다. 야들이 전국적으로 운동권 이렇게 승려들이 와서 그 다 벌써 민주화해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민노총하고 다 연대해 있는 거예요. 천주교 걱정이네 걱정. 그걸 근데 내가 나오면서 걔네들이 1년 예산이 27억에 절에서 나오는 돈이 나는 10원 하면 내가 언제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라. 저 도박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운 사람이 토진 스님이야. 거기 실천승가 핵심. 실천승가회라는 조직이 그렇지. 이게 종북 주사파다. 아이 그렇지. 종북 우리가 주사파의 정구현사재단 그러면 똑같아. 그렇잖아. 불교 스님들 중에 그 도박하시는 분을 날려버리고. 그 딱 보니까 그놈이 내가 1인 조계사 앞에서 1인 시하는데 그 자식이 나한테 떨려 중도 아니라고 내 그 몸 잡아 있잖아요. 네. 자승몸 이제 신바트 룸사랑 발렌타인 17년산 뭐 이거 성매수금 3번 출수금 대자보가 아니라 몸자보예요. 몸자보 이걸 딱 네. 찢더라고 이 자식. 그래서 내가 고소를 했어요. 종류 직것도 아닌데 왜 찢어? 지역은 무슨 상관이야? 난 종단을 상해서는. 난 경찰서에서 고소는 다 무혐의야. 무조건 가면은 내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 이게? 그런다고 내가 뭐 그거 굴복할 것 같아? 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밟을 걸 밟아야지. 정어가 부처님 말씀이 다 진실이 지금은 밟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도 실천승가회가 누가 밟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없어 이제 가들 창피스럽고 이제 개망신 나고 그냥 그 싹 구름 흩어지듯이 다 어디다 얼굴 족보도 못 내는 거. 이제 희재하고 화해만 좀 하면. 아예 그런 소리만 해. 아 절대 안 돼. 그런 소리만 화해하고 말 것도 없어. 지가 화해를 하든지 지가 내 명예를 하든지 할 일이지. 이렇게 무슨 그러면 화해를 자꾸 주선을 그렇게 해.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네. 남자가 네, 알겠습니다. 딸려버리든지 고추를 잘라버리든지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은혜를 하려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 놈 아니야. 어디 건방지게 자. 내가 소주를 먹지도 않 박스를 먹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뭐 지 놀림감이야? 네. 건방진 놈. 안 됩니다. 지 어머니가 거기서 하루째 자는데 우리 시대 좀 나는 알았다고 했는데 이놈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 네. 돈이 들어오니까 미쳐가지고 그 재밌거리를 하는 거야. 자,
성호 스님 바람대로 이 불교계가 하나로 뭉치면은 지금 이 혼란의 시국을 바로잡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호국불교 하니까 서산대사 사명대사처럼 스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사명대사 서산대사 같은 승병들이 지금 20대 10대들이 그게 다 승병이 되고 살아나잖아요. 네. 살아나서 내가 하는 거 가네들이 뽐보니까 가네들은 때가 안 묻었거든. 네. 성우스님 맞네. 임진왜란때 지금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이 적이지. 100만 명의 인민군이 와서 우리 적화를 그때 그 통일을 못 시켜 방해했잖아요. 중국 놈들이. 네. 김일성이가 적화시켜서 500만이 학살이 됐는데 반상 하나도 안 났는데 거기를 추종하면 되겠어? 애들이 깨어나는 거지. 미국이 진짜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줬고, 맨날 임진왜란 때 이 반일했으면 우리 쳐들었으니까 그렇다든지. 왜 중국이나 김일성이 통족을 주겠는데, 거기를 왜 그 내놓으라고 서해 뭐 만드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톡도 하면 맨날 돌라고 우리 땅이라고 해놓고 막 일본 반일이라고 왜 반중 왔냐고. 중국 고조선 때부터 다 뺏어먹고 발에 고려 때 조선시대 맨날 조공 속국 노릇하고 지금도 속국이라고 그냥 간도 땅 이런 건 간도 찾아야지. 다 우리 땅이요. 간도는 그래서 우리 나는 땅이지. 고주선 영토 둬야 된다. 우리 땅을 환원시켜. 아우 스님. 네.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죄송합니다. 야, 2026년도에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계획.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암을 걸리고 나니까 참 이제 그런 것도 중에 나이도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도 할 얘기나 해야 되겠다. 왜냐면 안 하면 공범이에요. 나라 망하는. 말 안 하면 공범이다. 네. 이거 또 진리가 나왔네. 입을 닫고 있는 게 공범이다. 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닫으면 공범이다 공범이다. 이거지. 그죠? 부처님 말씀 중에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짓고 일어나라. 우리 현실이라면 이 불교는 가장 현실적인 죽어서 극락 가는 것이 아니 현실에서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우리는 현실만 실존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실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부처가 되는 길이고 예수님이 지향하는 사랑이고 자비고 이거라고 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할 예수님도 꽤 좋아하시네 보니까. 정광 목사님 그래도 우리 회장해야 된다고 성함 목소리가 더 잘하니까 그렇게 듣는 참 정광 목사님 아까 네. 왜 그 했는가요? 어떤 거요? 뭐 했나요? 그 절했다고 부처님보다 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광훈 그거. 목사님이 부처 앞에 절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작년에 년초에 총무원장이 성호 스님이 정광훈 목사를 부처님보다 위대해서 저런다고 나를 징계 매긴다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부처님보다 정광훈 목사가 더 위대하다. 광화문은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님들도 타종교인들도 정광훈 목사님은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하는 이런 그 매력이 있어요. 자석처럼. 남들은 그래요. 매 스님이 돼가지고 목사한테 큰데 아니 부처님보다도 나는 더 존경스럽다.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이 적화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법이 있고 스님 노릇 할 수가 있고 부처님 법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스님들이 호국부 나라가 이게 풍전등화 임진왜란 더 위태로운 지경인데 스님들이 나가서 이거 구하려고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이지만 이 편협하지를 않아요. 목사님들은 스님들 보면 뭐 사탄 취급을 하거든. 네. 근데 그 김문수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우리가 일파만파로해서 저쪽 동아면 서점에 그 저쪽 교보 쪽은 정광훈 목사님이 막 부딪힐 때 초창기. 네. 저쪽은 배신자들만 다 그런 데가 개작도 뭐 김문성이 개작도 황교안이 개작 막 한 거예요. 배신자들 왜 거기 무대에 올리냐고. 네. 내가 그러니까 두 분이 와서 성우 스님이 저쪽에서 발언 한번 하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이제 방패를 들고 가서 미약증후 만사니까 막 난리 났죠. 맞으니까 난리가 나면서 그대로 막 다음 주부터 막 정광 목사가 붕 떠버린 거야. 네. 근데 오늘 막 스님들이 거기 와서 불교 시간을 조금 줘. 네. 한 대여섯 시간 하면 10분도 아니지만 줘. 네. 그래도 고맙지 우리는 마이크를 줘서 고마우니까. 우리가 불자들은 절에 가면 절을 하잖아. 그래서 네. 절이거든. 그 고맙다고 절을 했더니까 어떤 목사도 막 승질내는 거. 스님 그 절하지 말라고 정광훈 목사. 스님이 정광훈 목사한테 절을 했다고.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광훈 목사가 저기 뭐 횡성에 뭐 기도원 거기는 생방송 유튜브를 보는데 그 무대에 왔던 스님들을 네. 다 기독교로 세례받고 목사로 개종하기로 했다고
나는 그런 적이 없거든. 오. 열받더라고. 그래서 바로 내가 고소를 내버렸어. 누구를 정광훈 목사님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야, 골치 아프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해서 또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넣고 또 고마워서도 하는 거야. 내가 그 큰 행사는 10억씩 들어가 한 번씩 그런 무대 장치. 그렇지, 알죠. 근데 나는 10억 줘도 불자들 100명도 못 모읍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 해놓고 공짜로 마이크가 주는 얼마나 좋아. 불교를 알릴 수 있는 호국불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절도 하고 지금 화해하신 거죠, 정광훈 목사? 화해하고 모두 본인이 더 잘 알겠지. 고발은 취소됐고. 그렇죠. 네, 다 뭐. 제가 됐고. 신신명이라는 문둥병 환자가 이제 스님이 돼서 네. 도통한 사람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처럼 소중한 말씀이 있어요. 지도문안이요 유염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분별하지 말으면 된다. 내가 하는 소리는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야니 막 서로 막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 서로 막 대척점이 돼서 이러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죠. 나는 그 편 이쪽 저쪽 편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있어야 모든 것이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호리유차요 천지연격이라. 이게 터럭만큼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지연격으로 좀 벌어진다. 그렇죠. 길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자리는 다 우리 한 뿌리예요. 한 족속인데 왜 그렇게 이렇게 싸우면 안 그러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근데 이게 많이 갈라졌어.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이게 분별심을 없애고 반성을 해야지 서로 다. 서로 양비론이 반성해서. 아니라 국민의힘계에서 지금 뭐 한동훈계 자꾸 이렇게 뭔가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참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뭐 정치인도 아니고 언제 이제 들은 지 뭐 1, 2년이나 되는 거? 그 사람 전공이 아닌데 왜 정치권에서 어려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 뭐 게시판인가 당황해서 그 뭐 우리 같은 부끄러워서 그 못해요. 빨리 그것이 해버려야지. 어떻게 징계를 해라. 징계를 해버려야 돼. 본인 자체가 정치권을 떠나야죠. 저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도 못해. 말도 안 돼. 나라가 망하는 거. 나설 때 나서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시키시면 어때요? 나요? 네, 그런 거 대통령 줘도 안 해. 대통령 조도 안 하고. 오늘 귀 감사합니다. 씻어야 귀. 아, 귀를 씻어. 아, 장관 하라 그러면 귀를 씻는다. 대통령 줘도 안 된다니까. 대통령. 세계 대통령 줘도 안 돼. 아,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 부처 되면 되지. 네. 일체의심자라고 마음 먹게 달렸다겠어. 마음 먹게. 자, 누군가는 호국 승려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땡중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의 평가를 받으면서 세상을 들썩이는 폭로를 서슴지 않고 항상 시대 맨 앞자리에 서고 있는 이 성호 스님,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그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이 종교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존재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호 스님의 행보에 더 힘찬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기 클리닉 다음 시간엔 더 화끈한 해결책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심차게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보수 브레인 특집. 브레인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열심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인데요. 73년생 한동훈, K드라마 윤석열로 정치권에서 주목받으셨지만 이 두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을 쳤을 때, 그러니까 조국의 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이때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변희재를 키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사망위를 만들었죠. 변희재라는 다 마을 만들었대. 다 만들었- 감옥에 있는 개똥 같은 변희재가 소리 할 거야? 울겠다. 감옥에 있는 변희재가 야 똥 같은 소리 하지 마.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이놈들아 하겠다. 변희재가 지금 목소리가 들려 지금. 지금 감옥에서 지금. 아니 그 특유의 말투잖아. 난 걔 이름도 몰라. 막 이러고.